2020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들려오는 DC 더 배트맨의 근황, 그리고 블랙팬서와 호크아이의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야, 원더우먼 한 달도 안 남았다. 렛츠고. 먼저 DC의 소식입니다. 얼마 전엔 이번 연도 DC의 최대작 원더우먼 1984가 크리스마스에 공개된다는 소식이 공개되었죠. 원더우먼 1984의 뒤로는 개인적인 DC의 최대 기대작 멜 리브스 감독의 더 배트맨이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더 배트맨은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만 무려 3번의 촬영 지연을 맞았고, 이 중에 주인공 로버트 패틴슨의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인한 촬영 지연도 포함되었었죠. 지금은 아주 건강하대요. 시간이 지난 현재 더 배트맨은 영국에서 순조로운 촬영을 진행 중이고, 얼마 전엔 더 배트맨에서 펭귄 갱을 연기한 제일리 코고 그리고 크레이지 미들버그가 배트맨한테 실컷 쳐맞은 그 친구 중 한 명 맞고요. 본인들의 인스타그램에 더 배트맨의 촬영이 끝났다라고 인증합니다. 얘네는 사실 비중이 크지 않은 조연 배우들이라서 촬영이 빨리 끝난 것 같긴 한데요. 더 배트맨은 앞서 2021년 3월까지 촬영이 진행된다고 알려졌고, 이제는 로버트 패틴슨, 셀리나 카일, 폴 다노, 그리고 콜린 페럴 등 굵직한 주연 배우들의 씬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엔 데일리 메일을 통해 더 배트맨의 촬영 세트 이미지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진짜 뭐 거의 마을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버린 클래스를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배트맨 테마파크를 만들어버린 것 같고요. 전반적인 세트장의 모습은 이 영화의 배경이 겨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세트장엔 이렇게 불에 탄 건물들, 그리고 영화 속 펭귄이 운영하는 아이스버그 라운지를 암시하는 건물 또한 보이고,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세트장 모습 또한 보이는데요. 이 세트장은 배트케이브의 야외 모습인 것으로 알려졌고, 배트케이브 외부는 이렇게 나무와 관목들, 그리고 바위 구조물 중심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죠. 다른 세트장의 이미지에선 이렇게 길가에 텐트가 줄줄이 설치되어 있는데, 원작에서처럼 고담시 노숙자들의 모습을 암울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더 배트맨의 개봉은 2022년 3월까지 약 15개월이 남은 상황입니다. 누가 또 코로나에 안 걸리면 우리는 이 영화를 무사히 극장에서 만나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배트맨은 2022년 3월 4일 볼 수 있겠지? 어쩌면 이번 연도 마블 팬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영화 팬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뉴스였죠. 너무나도 허망하고 가슴 아팠던 소식은 바로 배우 체드윅 보스만의 부고 소식일 겁니다. 지난 8월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난 체드윅 보스만은 11호에 처음 등장하여 와칸다 황제의 모습을 보여줬었고, 우리나라에선 범배영이라는 별명까지 생기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블랙팬서는 인피니티 사가 이후 빅3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지만 아쉽게도 우린 갑작스럽게 떠난 그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배우 체드윅 보스만이 세상을 떠난 후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은 추모 행렬을 이뤘고, 최근에 발매된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에서 이렇게 보스만을 추모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얼마 전 블랙팬서 2의 제작 소식이 발표되었고, 지난 컨텐츠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현재까지도 마블은 체드윅의 모습을 CG로 그려낼 것인지 아니면 블랙팬서를 연기할 배우를 교체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 발표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사실 과거 마블 영화에선 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가 바뀐 사례가 많았죠. 잠시 마블 영화 속 한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들이 바뀐 사례들을 몇 가지만 확인해볼까요? 첫 번째로 2008년 인크레더블 헐크의 에드워드 노튼입니다. 노튼은 본인이 생각하던 이중적인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헐크의 캐릭터, 그리고 이러한 디테일한 내면의 캐릭터를 보여줄 수 없는 영화의 각본을 보고 헐크직에서 하차합니다. 연기력만큼은 탑티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 에드워드 노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캐릭터와 각본이었죠. 이후 에드워드 노튼은 본인의 친구인 마크 러팔로에게 헐크를 추천하였고, 마크 러팔로가 우리의 헐크가 되었죠. 두 번째로 아이언맨의 워머신 배우 테렌스 하워드는 속편에서 배우 돈치들로 바뀌게 됐는데요. 여기엔 바로 돈 문제가 껴있습니다. 이전까지 약물에 찌들어 살던 주인공 로다주는 2008년 아이언맨 1편을 통해 다시 영화계에 재기하게 되었고, 할리우드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스타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때문에 2편에선 전작보다 20배 이상의 출연료, 한국 돈으로 약 112억의 출연료를 받으며 대박을 터뜨리고요. 배우 테렌스 하워드는 아이언맨 1편에서 약 50억의 출연료를 받고 계약하는 데 성공했지만 2편에서는 무려 8분의 1이나 줄어든 출연료를 제한받습니다. 테렌스가 속편에서 더 많은 출연료를 요구해서 퇴출되었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실 이건 마블 측의 언론 플레이였고, 실제로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회장인 아이작 펄
썰머터가 흑인은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바꿔도 관객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라는 인종차별적인 망언을 싸지르면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블 배우 중에서 가장 억울하게 캐릭터에서 팽당한 배우가 아닐까 싶네요. 세 번째는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 역입니다. 2011년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에서는 배우 도미닉 쿠퍼가 하워드 스타크를 연기하였고 2009년 아이언맨 2 그리고 2016년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선 배우 존 슬래터리가 하워드 스타크를 연기했는데요. 네, 사실 배우 교체라기보단 시대별 하워드 스타크의 모습을 각각 다른 배우가 연기한 셈인데요. 사실 되게 다르게 생긴 두 배우인데 앞서 하워드 스타크로 등장했던 배우 존 슬래터리의 모습을 이렇게 특수 분장이나 디에이징과 같은 CG 처리를 하기엔 마블의 비용 부담이 너무 셌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아예 다르게 생긴 젊은 하워드 스타크를 캐스팅하게 된 거죠. 사실 하워드 스타크 역엔 또 다른 배우가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아이언맨 1편은 이렇게 사진으로만 출연을 했던 배우 제라드 샌더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하워드 스타크는 길게 등장할 필요 없이 단명하는 캐릭터이기도 해서 이 배우와는 장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죠. 이 밖에도 토르 시리즈의 펜드럴, 가오겔 시리즈의 구루트, 어벤져스 시리즈의 레드 스컬 등 한 개의 캐릭터를 두 명의 배우들이 연기한 사례들이 많았죠. 하지만 블랙팬서의 경우 기존의 배우 변경 이슈들과는 아예 다른 경우이기도 한데 마블 스튜디오의 부사장인 빅토리아 알론소는 최드윅 보스만을 CG로 구현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고 아직까지는 MCU에서 배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 확답을 짓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블은 얼마 전 배우 최드윅 보스만에 대한 헌사를 남깁니다. 네, 바로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 중인 영화 블랙팬서의 마블 스튜디오 오프닝 로고를 변경하는데요. 이 오프닝 로고는 지난번 스탠리가 세상을 떠난 후 마지막으로 MCU의 카메오로 등장했던 캡틴 마블의 오프닝 로고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마블은 지난 2016년 샌디에이고 코미콘에서 새로운 오프닝 로고를 공개하였고 MCU의 수많은 캐릭터들과 명장면들이 등장하며 마블 팬들을 소름돋게 만들었죠. 지난 엔드게임까지 이 로고가 줄곧 사용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로고에선 최드윅 보스만을 추모하는 장면들이 담깁니다. 네, 이 오프닝이 더욱더 특별한 건 바로 현지 북미 시간 기준으로 11월 29일 최드윅 보스만의 44살 생일에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이날 동료 배우인 마크 러팔러 또한 트위터를 통해 한 세트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은 2017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촬영 중 마블의 배우들이 이렇게 최드윅 보스만의 41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장면이 담겨있고 블랙팬서 테마의 케이크와 함께 피규어를 선물로 주는 모습이 보이죠. 디즈니의 임원 밥 아이거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블랙팬서의 모든 팬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항상 가깝고 소중한 누군가에게 특별한 찬사를 보낸다 라는 특별 헌사의 메시지를 올렸고요. 이번 마블의 오프닝 로고는 최드윅 보스만이 세상을 떠난 이 시점에 가장 적절한 추모가 아닐까 싶네요.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영화를 볼 수 없었습니다. 네, 바로 마블 페이지 4의 첫 번째 영화이자 블랙 위도우가 첫 등장한 지 무려 11년 만에 나오는 솔로 영화 블랙 위도우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더 다이렉트의 독점 보도에 따르면 블랙 위도우에 등장하는 옐레나 벨로바, 바로 러시아 정부의 또 다른 블랙 위도우로 등장하는 이 캐릭터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될 호크아이에 등장하게 된다는 소식을 독점으로 보도합니다. 네, 사실 아직 블랙 위도우 속에서 이 캐릭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한 그간 알려진 루머들처럼 이 캐릭터가 블랙 위도우의 바통을 이어받게 될 것인지는 아니, 영화가 개봉해야지. 더 다이렉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역할의 배우 플로렌스 퓨가 호크아이에 등장할 것이고 2019년 엔드게임에 등장했던 로닌의 코스튬과 비슷한 복장을 입고 출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호크아이의 클린트 바튼을 연기한 제레미 레너가 이번 영화 블랙 위도우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 영화 속에서 옐레나 벨로바와 어떠한 교류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추측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엔드게임에서 블랙 위도우는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제2대 블랙 위도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영화 블랙 위도우의 감독 케이트 쇼트랜드는 인터뷰를 통해 블랙 위도우는 스칼렛 요한슨에겐 마지막이지만
플로렌스 퓨에겐 이제 막 시작이다. 스칼렛 역시 그에게 바통을 넘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밝힌 바 있고, 그녀의 뒤를 이어 2대 블랙 위도우로 활동하게 될 것을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원작 코믹스에서 이 캐릭터는 러시아 정부에 의해 새롭게 탄생한 블랙 위도우고 노출이 거의 없던 나타샤에 비해 이렇게 배꼽 등을 보여주면서 심한 노출을, 또한 빨간 머리인 나타샤와는 다르게 금발의 머리를 하고 있는데, 인피니티 워에선 나타샤가 이렇게 옐레나의 금발머리 디자인을 차용했다는 이야기도 돌았었죠. 블랙 위도우의 예고편에선 나타샤의 여동생과 같은 포지션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 5월에 공개되는 이 영화에서 과연 플로렌스 퓨가 제2대 블랙 위도우로 바통을 이어받을 것인지, 그리고 이후 호크아이와 다시금 호흡을 맞출 것인지 5월이 돼봐야 알겠죠. 오늘은 이렇게 더 배트맨 그리고 마블 작품들의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과 DC의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 끝! Bye.